방금 당신은 아무 생각 없이 화면을 켰습니다. 왜 켰습니까? 손이 먼저 움직였고 이유는 그 뒤에 붙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하려고, 시간을 보려고. 몸이 먼저였고 생각은 나중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아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알람이 울렸습니다. 눈을 뜨기도 전에 손은 이미 화면 위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명령한 것입니까? 오늘 누군가의 말에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굳힌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감정이 먼저였고 생각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말이 나간 뒤에야 우리는 도착합니다. 항상 한 발 늦게. 그 사이에는 아주 짧은 틈이 있습니다. 0.5초. 우리가 알아차리기 전에 이미 시작되어 버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은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시작된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보지 못하면 계속 따라갑니다. 보는 순간 처음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에서 비로소 선택이 시작됩니다. 이 영상은 지식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보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서는 수많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명령하지 않았어도 심장은 뛰고, 숨은 이어지고, 시선은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뒤늦게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을 보고 있는 존재, 그것이 진짜 나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1980년대 초 한 실험이 진행됩니다. 신경과학자 벤자민 리벳의 실험입니다. 사람에게 아무 때나 손가락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움직이겠다고 느낀 순간을 기록하게 합니다. 동시에 뇌의 신호를 측정합니다. 결과는 단순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기 약 0.5초 전 이미 뇌에서는 준비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결정했다고 느끼기 전에 몸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택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시작된 움직임을 뒤늦게 인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만든다고 믿었지만 이 실험은 반대로 말합니다. 행동이 먼저이고 생각은 그 뒤를 따라옵니다. 이 사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 행동한다는 구조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하는 존재, 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그 믿음의 뿌리를 건드립니다. 내가 결정한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사실은 이미 시작된 움직임을 뒤늦게 인식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이 패턴은 계속 반복됩니다. 누군가의 짧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말하지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미 표정은 굳어있고 몸은 긴장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뒤에야 이유를 붙입니다.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고. 하지만 그 감정은 이미 시작된 뒤였습니다. 오래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반가움과 동시에 어딘가 긴장이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왜 긴장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긴장은 우리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한 것입니다. 지난번 만남에서 있었던 불편한 순간, 말 한마디, 그 분위기를 몸은 이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뒤에 이유를 붙입니다. 하지만 몸은 우리보다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그 움직임과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 거리는 아주 짧지만 결정적입니다. 그 지점에서만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순간 다른 가능성이 열립니다. 방금 올라온 말 한마디를 그대로 내뱉지 않을 수도 있고 이미 움직이려던 손을 잠시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차이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삶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지금 당신의 최근 행동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정말 당신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시작된 움직임을 뒤늦게 받아들인 것입니까? 우리는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택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어온 자신의 모습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바로 시작입니다. 편안한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순간에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하루는 생각보다 단순한 구조로 이어집니다. 알람이 울리면 손이 먼저 움직이고 화면을 확인한 뒤에야 우리는 하루를 인식합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결정했는지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저 그렇게 시작됩니다. 출근길을 떠올려 보십시오. 몸은 이미 알고 있는 길로 움직입니다. 어떤 신호를 기다렸는지, 어떤 순간을 보냈는지 우리는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반복된 경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자동화된 움직임이 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루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런 자동화된 행동뿐 아니라 감정과 관계까지 같은 방식으로 되풀이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감정이 올라옵니다. 표정이 변하고 말이 이어지고 상황은 익숙한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유를 찾습니다. 왜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 순간은 지나간 뒤입니다. 오래 함께 일해온 동료와의 관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특정한 말투로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는 이미 방어가 올라옵니다. 그 사람이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몸은 이미 준비를 마칩니다. 우리는 그 감정이 왜 올라오는지 나중에 설명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먼저였습니다. 수백 번 반복된 그 관계의 패턴을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택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이미 굳어진 반응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는 그것을 성격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나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쉽게 짜증을 내는 사람, 쉽게 포기하는 사람, 쉽게 미루는 사람. 하지만 그 대부분은 반복된 반응이 굳어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같은 자극에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그 결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 구조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매번 사람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대화의 내용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한 감정이 다시 올라오고 비슷한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행동은 선택입니까? 아니면 반응입니까? 이 질문이 생기는 순간 자동으로 이어지던 과정에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반응이 나 자신은 아닙니다. 반응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일을 보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선택은 행동이 아니라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잠깐 멈춰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단 3초만 그대로 있어 보십시오. 생각이 올라옵니다. 딴 생각이 끼어듭니다. 방금 했던 일, 해야 할 일, 아무 관련 없는 기억들이 이어집니다. 몸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긴장하고 시선이 흔들립니다. 집중하려 하지만 계속 벗어납니다. 참지 마십시오.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서는 선택 이전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것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멈추는 순간 위치가 바뀝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리로 이동합니다. 이때 아주 짧은 간격이 생깁니다. 생각과 나 사이, 감정과 나 사이, 충동과 나 사이에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짧은 틈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충동이 올라오면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화가 나면 말하고, 불안하면 피하고, 귀찮으면 미뤘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 빨라서 그 사이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영화 필름처럼 장면과 장면 사이의 어둠은 너무 짧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는 그 사이를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어떤 말이 떠오르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말을 바로 내뱉지 않고 잠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말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다른 위치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함이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그 감정이 나를 움직이기 전에 잠시 머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편함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곧장 움직이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반응하려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미 입이 열리려 합니다. 그때 아주 짧게 멈춰봅니다. 지금 말할 것인가? 그 질문이 스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대로 말해버립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어색합니다. 불편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무언가 놓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처음으로 그 움직임을 거슬렀다는 것을 압니다. 그 경험은 작지만 강하게 남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바꿀 수 없습니다. 멈춤은 선택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처음으로 다른 방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 멈추는 순간은 매우 어색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불안합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말해야 할 것 같고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압박은 강합니다. 멈추는 것이 어색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멈추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어색함을 버티는 것, 그것이 처음으로 다른 방향을 향하는 순간입니다. 멈춤은 기술이 아닙니다. 연습입니다. 오늘 한 번, 내일 또 한 번. 그렇게 쌓이면서 멈추는 것이 점점 덜 어색해집니다. 그리고 덜 어색해질수록 우리는 더 자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각은 우리가 준비된 순간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장 예상하지 못한 순간, 가장 불편한 순간에 불쑥 드러납니다. 멈추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일이 터진 뒤에 찾아옵니다. 이미 말을 해버린 뒤, 이미 행동이 끝난 뒤, 그 다음에 찾아오는 짧은 정적. 왜 또 그랬지라는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 않으려 했던 말을 또 해버린 순간, 참으려 했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 순간, 돌아서서 후회하는 그 짧은 시간.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그 장면을 오래 바라보지 않습니다. 곧바로 이유를 붙입니다. 상대가 먼저 그랬다고,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고, 이번만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 지점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실패가 아니라 처음으로 자신을 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대화에서 비슷한 감정이 올라오고 결국 비슷한 방식으로 끝나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꾸고 상황을 바꿉니다. 하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뀌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되풀이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갑자기 감정이 올라옵니다. 이미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뒤에 후회합니다. 다음에는 참아야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순간이 반복됩니다.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상황이 달라져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은 것은 반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그 패턴이 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일이 흘러가거나 스스로도 낯선 행동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멈춥니다. 그리고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반응했지? 그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위치가 바뀝니다. 그 속에서 움직이던 상태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리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이 지점에서 스스로를 밀어붙입니다. 왜 또 이러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하지만 그 방식은 다시 같은 자리로 이어집니다. 자책은 변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 안으로 다시 끌어당깁니다. 자각은 비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그저 보는 것입니다. 방금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어떤 감정이 올라왔는지, 어떤 생각이 이어졌는지,
어떤 행동으로 연결되었는지 그 과정을 끊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목격이 쌓이기 시작하면 반복에는 균열이 생깁니다. 그 균열은 작지만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틈이 다음 선택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균열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한번 보았다고 해서 내일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또 같은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찾아오는 후회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그냥 후회했습니다. 이제는 봅니다. 또 그랬구나. 또 같은 방식으로 반응했구나. 그 목격 자체가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반응이 올라오기 전에 먼저 알아채게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선택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늘 이유를 가지고 행동한다고 믿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그 뒤에는 설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이해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순서는 우리가 믿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행동이 먼저 일어나고 설명은 그 뒤에 붙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행동 후 합리화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뇌는 이미 일어난 일에 이유를 붙이는 작업을 매우 빠르게 그리고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원래의 이유라고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짧게 대답하고 돌아선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행동이 끝난 뒤에야 우리는 생각합니다.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다고, 상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설명은 행동 이전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 행동 이후에 만들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는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선택의 이유가 아니라 이미 미루어버린 행동을 정당화하는 설명일 수 있습니다. 더 미묘한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그에 맞는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상황에는 이게 맞아서. 이유를 먼저 발견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결론이 먼저였습니다. 이유는 그 결론을 지지하기 위해 나중에 조립된 것입니다. 이 구조를 보여주는 실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보여준 뒤 하나를 고르게 합니다. 그리고 몰래 선택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 다음 묻습니다. 왜 이것을 선택했습니까?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고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바뀐 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스스로 선택했다고 확신하면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이 아닙니다.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로 자신을 이해합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가 실제를 가린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는 대부분 일관성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이유로 이렇게 행동한다. 그 이야기가 완성도가 높을수록 우리는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굳어질수록 실제 움직임을 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야기가 실제보다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완성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동을 바꾸려 하기 전에 설명을 의심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붙이고 있는 이 이유가 정말 원인인지, 아니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인지. 방금 했던 행동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뒤에 붙어있는 이유를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공백이 생깁니다. 왜 그랬지라는 질문만 남습니다. 그 상태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실제를 보게 됩니다. 설명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실제를 보는 것입니다. 그 실제는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합니다. 명확한 이유 없이 그냥 그랬다는 사실이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불안이 바로 실제입니다. 이유가 없었다는 것, 몸이 먼저였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서 진짜 이해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선택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설명해왔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자유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선택지, 더 넓은 가능성, 더 유리한 조건. 우리는 그것을 자유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를 따라오면서 우리는 다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많은 행동은 이미 시작된 반응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시작된 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방향이 바뀝니다. 자유는 시작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멈춤에서 만들어집니다.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수용소에 수감된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가족도 자유도 이름도. 그러나 그는 수용소 안에서 하나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었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힘, 그것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수용소가 아닙니다. 하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이미 감정이 올라오고 이미 생각이 흐르기 시작한 그 다음 순간, 그것을 그대로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0.5초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순간적으로 반응하려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미 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입이 열리려 합니다. 그때 아주 짧게 멈춰봅니다. 지금 말할 것인가? 그 질문이 스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대로 말할 수도 있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이 가능한 그 지점, 그곳이 자유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유를 행동 안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더 많이 말하고,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강하게 결정하는 것. 하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반응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은 바깥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반응을 멈추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가두는 구조입니다. 하지 않는 선택, 말하지 않는 선택, 따라가지 않는 선택. 이 선택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잃는 것은 반응입니다. 우리가 얻는 것은 선택입니다. 한 번의 멈춤은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이 쌓이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같은 자극이 와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 변화는 느리지만 분명하게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전과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지점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말하려다 입을 다문 그 0.5초, 반응하려다 숨을 한 번 쉰 그 찰나, 그 순간에 자유가 있습니다. 크고 대단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실질적인 자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바깥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미 시작된 것을 끊을 수 있는 그 지점에서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선택은 생각보다 먼저 시작되고 우리는 그 뒤에 도착합니다. 반응이 먼저이고 설명은 나중입니다. 멈추는 순간 거리가 생기고 그 지점에서 비로소 다른 방향이 열립니다. 이것이 구조입니다. 바뀌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자각이 생기면 이 구조 안에 틈이 생깁니다. 자극이 들어오고 반응이 올라오는 그 사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짧은 공간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알아채기조차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번 본 사람은 압니다. 그 공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공간을 한 번 경험한 사람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 말하려다 멈춘 순간, 반응하려다 바라본 순간, 그것이 전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이 다음 번을 만들고 그 다음 번이 또 다음을 만듭니다. 변화는 한 번의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인식 속에서 조용히 쌓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누군가의 말을 듣는 순간,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 짧은 순간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선택인가, 반응인가? 이 질문이 습관이 되는 순간,
삶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같은 하루를 살면서도 다른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자극에 끌려가는 자리가 아니라 자극을 보고 있는 자리.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존재. 자각이 쌓인 사람의 하루는 겉으로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사람을 만나고 같은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릅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곧장 따라가지 않습니다. 말하기 전에 잠깐 머뭇거립니다. 그 머뭇거림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자신을 보는 순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하루 전체의 밀도를 바꿉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후회하는 말을 조금 덜 하는 것, 감정에 휩쓸려 한 행동을 조금 덜 반복하는 것, 중요한 순간에 조금 더 나다운 선택을 하는 것. 이것들은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각 없이는 이루기 어렵습니다. 자각이 쌓이면 이것들이 하나씩 가능해집니다. 드라마틱하게가 아니라 조용하고 천천히. 자각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삶 전체를 바꾸기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이 영상이 끝납니다. 당신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고 같은 말을 듣고 같은 방식으로 하루가 흘러갈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다릅니다. 당신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아주 짧은 틈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 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한번 본 것은 다시 이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크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다른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한 번 말하기 전에 멈춰 보십시오. 단 한 번 반응하기 전에 바라보십시오. 그 한 번이 시작입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순간, 아주 짧은 멈춤, 말하려다 멈춘 그 찰나, 반응하려다 바라본 그 짧은 시간. 그것이 쌓이면서 우리는 어느 날 이전과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큰 변화를 기다립니다. 어떤 사건이, 어떤 만남이, 어떤 깨달음이 나를 바꿔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삶을 바꾼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아주 작은 순간에 멈췄다고. 그 멈춤이 처음이었다고. 그리고 그 처음이 다음을 만들었다고. 거창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드라마틱한 전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번 멈췄고 또 한 번 멈췄고 그것이 쌓였을 뿐입니다. 다음에 말하려는 순간이 오면 단 한 번만 멈춰 보십시오. 그 멈춤이 어색할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 속에 이미 변화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멈췄다는 것 자체가 이전과 다른 자리에 서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에도 당신의 몸은 계속 움직입니다. 심장은 뛰고 숨은 이어지고 눈은 다음 것을 향해 움직입니다. 당신이 명령하지 않았어도 그 모든 것은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나라고 부릅니다. 숨쉬는 나, 느끼는 나, 반응하는 나.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주한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그 모든 움직임 속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 속에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보고 있는 자리에 있는가? 이 질문은 대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릴 것입니다. 손이 먼저 움직일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질문이 스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선택인가 반응인가? 그 질문이 스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멈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 질문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언가를 배운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본 것입니다. 보는 것과 배우는 것은 다릅니다. 배운 것은 잊힙니다. 하지만 한 번 본 것은 다시 보이지 않던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당신은 오늘
아주 짧은 틈을 보았습니다. 그 틈은 언제나 거기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거기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당신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